집 바로 앞에 커다란 호수가 보입니다. 전원마을 단지로 구성된 곳에 위치해 있어 주변 인프라가 좋고요. 앞마당 정원과 연못 그리고 지은 지 3년 차밖에 안 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2층짜리 80평 건물에 방 4개, 화장실 3개로 6인 이상 거주하기에도 좋은 넓은 평수입니다. 앞마당이며 건물이며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는데요. 사실 이 물건은 6월경에 매각됐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서 다시 경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전에 제가 5월달경에 매각은 6월경에 매각이 됐는데요. 5월경에 현장 갔다 와서 영상을 한번 찍었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전원마을 단지에 있어서 제가 기억으로는 상당히 인프라가 좋았어요. 그 가는 길도 잘 닦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전원마을 단지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웃 간에 어떤 부딪힐 것도 없고요. 정말 좀 조용히 전원생활 하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저렴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연못도 있고요. 그리고 2층짜리 그 집이고, 그 다음에 마당이며 건물 상태가 지금 드론에서 보는 것처럼 컨디션은 거의 최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주변 정리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낙찰받고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앞마당까지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은 이제 물론 이제 태양광 패널도 저기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한 번에 쑥 들어와서 차를 대고 이제 교통편 차량 이용성이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마당 정원이 지금 이때 제가 갔을 때는 5월경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이 살면서 거주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이 정도 컨디션으로 나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이 빠지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 풀이 좀 자랐을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을 통해서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붕 탈락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거 100mm 파이프 보이시나요? 이게 전봇대거든요. 100mm 파이프가 아니라 전봇대 위에 저렇게 있었고, 그리고 뭐 딱히 저 앞에까지도 지임로를 이제 보면요, 저기 지임로 아스팔트가 한 3m 4m 도로인데요, 거기까지도 지분으로 매각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경이 좋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원 마을 단지가 형성된 곳이라 주변 인프라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라 그래도 땅 평수가 웬만하게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넓게 그 중에서도 본권은 그나마 가장 위에 있어요. 그 여기 산 중에서. 그래서 정말 방해받지 않고 전원생활 하기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측 아래 보면은 지금 대문이 아스팔트랑 저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차가 저 앞에까지도 한 번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가 오면은 차량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뒤로 봤을 때 전원마을 단지가 멀리 보였고, 여기가 이제 그 조망이 바로 앞에 그 넓은 호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돼 있고요. 연못도 이렇게 이제 간이로 살짝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옆집하고 땅의 경계면도 옆집하고 뭐 뒷집 이렇게 경계면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맑은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잘 포장이 되어 있고 큰 호수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의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가격이랑 또 상세한 정보, 왜 매각됐다가 불허가 결정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도로 있죠? 이 도로에 대한 지분도 좀 이따가 지적도 볼 텐데 잘 매각이 되어 있고요. 그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물 연못이 있고 태양광 패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붕 뭐 탈락된 건 없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 태양광 패널 연못이 이렇게 있고 조경수,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바로 추출입구 현관문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본건이 이제 땅이 아까 이렇게 돼 있었고, 이 도로 있죠. 여기까지 해갖고 이 도로도 매각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분으로. 그래서 지금 매각 대상을 보면요. 땅이 지금 총 1, 2, 3, 4, 5, 5필지인데요. 그 도로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하고 도시 지역에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땅이 총 344평이고요.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목구조 기와 지붕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해서 이제 거의 건물값이 거의 한 6억, 아니 5억 한 7천, 건물이 한 6억 정도 감정이 잡혔고 나머지 한 3억 5천 정도가 땅값으로 잡혔네요. 그래서 총 감정이 9억 5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지금 이게 얼마 됐냐? 9억 5천이 엄청 싸졌죠. 9억 5천이 3억 2천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죠? 그래서 2022년 승인이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상세한 거를 좀 볼게요. 사진. 그래서 보시면 진입로, 그러니까 이게 전원마을 단지라 여기가 아스팔트로 깔려 있고, 이런 도로가 한 4m, 3, 4m, 4m는 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안쪽에는 이런 연못이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옹벽으로 이렇게 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원마을 단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그래서 남측, 뭐 동측,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건물 상태도 괜찮죠. 그래서 깔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문이 있어서 차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매각 대상은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지적도도 이렇게 한번 봤고요. 평면도도 봤는데, 그 보시면 이제 이렇게 1층하고 2층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평면도는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방 개수를 보면요. 1층 방 하나, 욕실이 2개네요. 그죠? 방 하나, 욕실 2개, 2층에는 방 3개, 욕실 하나.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방이 총 3개예요. 방이 4개, 욕실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수가 굉장히 크죠. 요 정도로 치면 아파트 한 50평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식구수 많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애들도 있고, 그러려면은 화장실이 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출근도 해야 되고 애들 또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세대한테는 딱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저가가 3억 2천인데 그런 평수에 집을 가려면은 아파트 최소 한 50평은 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50평대 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대는 아닐 겁니다. 아파트가 좀 비싸야죠. 지방도.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라 연료 사용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태양광 패널도 있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뭐 수요주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11월 17일이 말소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없어서 크게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지금 보시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수 처리 시설하고 오수 배관이 그러니까 오수 처리 시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오수 배관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요거를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1등 낙찰자가 이걸 제기했겠죠. 야, 낙찰받고 보니까 오수 처리 시설이랑 오수 배관이 제대로 설치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건물에 큰 하자가 있으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셔 해갖고 지금 보시면 받아들였어요. 법원이. 웃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 매각이 됐습니다. 이것도 4억 6천에 잘 샀죠. 4억 6천이니까 여기서 대략 한 1억 4천 정도 더 썼네요. 최저가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 생각에는 낙찰자가 4억 6천 좀 비싸게 쓴 것 같으니까, 그죠? 아마도 제 생각으로 이제 추정해보자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배 아프니까 이렇게 높게 쓸 일인가 하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좀
이유를 좀 찾다 보니까 5배수 배관이 좀 제대로 설치가 안 됐네 라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매각 불허 법원에다 이거 하자가 있으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주세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면은 이게 매각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이게 3,200이 꽂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10%니까. 근데 매각 불허가 결정을 못 받으면 이걸 이제 납부하고 사야 되는데 안 그러면 3,200을 띄워야 돼요. 보증금이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 배관에 대해서 빌미로 3,200을 좀 건져야 되니까 법원에다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법원에서 웃기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글씨가 긴데 보시면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이제 낙찰자가 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을 아마 이렇게 보통은 이제 낙찰자가 하거든요. 근데 제 이해관계인이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주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추정상 낙찰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황상 낙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수 처리 시설이 이제 없다, 불분명하다, 그리고 오수관이 우수관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수 처리 시설이 안 돼 있다. 두 번째는 오수관이랑 우수관이랑 같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오수는 이거는 이제 우리 똥오줌 같은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오수예요. 우수는 이제 빗물이나 기타 어떤 이제 물 같은 게 같은 배관으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이유로 이거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거 니네 물건 이거 공지도 안 하고 이렇게 파냐라고 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그럴싸하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그 오수 처리 지절 표시되어 있고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오수 처리 시설 정화조,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답변이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난다. 근데 이제 건축물 대장상 허가도 잘 나왔고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뭐 별점 추가적으로 논의 얘기인데 여튼 감평서가 현장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을 파보고 그럴 거죠? 그죠? 그냥 공부상 건축물 대장 떼어보고 그 다음에 겉에서 이제 육안으로 관측했을 때 있겠구나. 왜냐면 건축물 대장이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땅을 파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주거 침입지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한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땅 속에 박혀 있는 오수관을 뭐 찾아낼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시청에서 답변을 준 거예요. 법원에서 시청에 대해서 사실조회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은 이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건은 이 인구 밀접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간 지역에 있는 것은 분리 지역이 아니다. 그냥 하나로 지금 보면은 정화조를 거쳐서 이제 정화조가 여기 있잖아요. 정화조 여기 보면은 세대에서 이제 변기나 똥이나 오줌을 이제 변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화조에서 이 침전물이 똥오줌이 여기 쌓여요. 근데 이제 똥은 이렇게 쌓이겠죠. 그리고 이 위에 물이 이제 그 우수관이랑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배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라 상간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거에 건축물 대장상 이제 사용 승인이 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있어서 이제 그 정화조가 어느 정도 차면은 1년에 한 번씩이든 1년에 여기는 이제 1인 가구니까 뭐 1년이 아니라 한 2, 3년에 한 번씩 그 분뇨 처리 그 똥차라고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그 차를 가지고 여기서 퍼내는 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튼 이제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를 거쳐서 우수관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수관이 당연히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연결돼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제기를 했냐 이런 식으로 시청에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황당한 주장이다. 하자가 있다는 성립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간평액도 크게 달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법원 니들이 잘 알아보고 해야지, 그 알아보지도 않고 이거를 불허가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을 좀 질책하는 듯한 시청에서, 이 사실조회서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화조가 없으면은 사실상 이제 준공검사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유자가 고의로 했다는 걸.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잘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답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준공을 해서 적정 설치,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오수시설에 대한 것도 우수관을 통해서 배출되도록 한 게 맞다. 이 정상적인 집이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오배수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차를 끌고 여기까지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매널 뚜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폐수 시설이 여기 이렇게 있고 해서 지금 이 배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배관이 뭐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있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널 뚜껑이 있고, 그래서 정화조가 여기 묻혀 있고 여기서 여기 묻혀 있나요? 아무튼 이 처리 시설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는 아마 이제 세대에서 이렇게 가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서 내부를 보지 못했지만 여기도 아마 이제 정화조 그 오수 그 시설, 정화조 시설이 있을 겁니다. 바닥에 이렇게 보면은 드론에서 봤을 때는 안 보였고, 그래서 아무튼 있다고 하니까는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디쯤에 있냐, 여기 보면은 세면으로 발라놨죠. 아마 여기쯤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화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전봇대죠. 그래서 그 100mm 파이프가 통기구처럼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으면 정화조가 있구나, 정화 처리 시설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위에서 보면은 안에서 들여다보면 정확한데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죠. 사람이 살고 있어. 여기서 보면은 대략 한 여기쯤, 그러니까 세면 발라놓은데 여기쯤이 아닌가 싶어요. 도면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잘 돼 있다고 오히려 그 시청에서 확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나온 매물을 보면, 낮은 가격수를 보면 지금 평수가 되게 작죠. 요거랑 같은 매물이네요. 같은 겁니다. 근데 요게 4억 8천입니다. 근데 본권은 3억 2천인데 지금 평수도 잽이 안 되죠. 본권은 땅이 거의, 여기는 430, 한 1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본권은 거의 곱하기 3배. 지금 건물도 여기는 단층이죠. 근데 본권은 2층에다가 아무튼 엄청 큽니다. 근데도 이 매물에 나온 것보다도 한참 밑에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도 한 100평, 평수도 거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규모가 좀 작아요. 근데도 4억 7천.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 찍혀 있는 거를 평당으로 좀 가산해서, 물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계산하기 쉽게, 여기에는 이제 도로 지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344로 평당 94만원이에요 평당 94만원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게 얼마 정도의 수준이냐, 94만원, 그래 100만원 잡아보자. 이게 이제 평당 100만원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전원마을 단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이거 17년 이거 말고 거의 다 100만원 위입니다. 150, 그죠? 200, 그 다음에 190, 200, 175, 230만원, 130만원, 거의 100 밑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이런 거는 옛날, 이거는 이제 지은지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좀 불가하긴 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좀 싸구나. 그리고 향을 보면요, 이쪽이 이제 저수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출 입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갔나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쪽을 봤을 때는 북동향입니다. 여기 북, 그리고 이게 동쪽이니까 향은 이제 북동향으로 조금 향은 아쉽게 됐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은 이제 본권이 제일 위에 있고요. 여기가 전부 다 전원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팔고
나가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홀로 떡하니 있어버리면은 사실 이제 다른 팔고 나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제 매수자를 찾기 힘든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실거래가 많이 찍혀 있죠.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 버스 정류장은 이제 바로 여기 있는데 이렇게 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은 한 4분, 키로수로 따지면서 1km. 그러니까 이제 차가 있어야겠죠. 버스 정류장은 그렇게 있는데 위쪽으로도 있어요. 얘도 이제 본건이 있고 버스 정류장은 이제 이렇게 마을 단지 입구에서 이렇게 좀 더 내려가서 이건 이제 주도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4분,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로에서 본건까지는 이렇게 좀 올라오면 돼요. 근데 제가 올라왔을 때는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면내 생활권도 괜찮아요. 이게 본건이 있고요. 이게 면내도 한 9분, 3km면 갑니다. 가까이 있죠. 그리고 시청은 좀 멉니다. 시청까지도 한 30분, 키로수로 따지면 20km고요. 그리고 기차역 보이시나요? 기차역도 이렇게 있어요. 기차역이란다. 여기가 1호선일 겁니다. 1호선 전철역. 그리고 여기가 기차역인데 여기가 KTX 쓰죠. 그리고 이 경부선이 이렇게 갑니다. 경부선. 그래서 이렇게 좀 근접하게 고속도로랑 있고, 여기 있네. 그래서 고속도로 IC랑 그 다음에 1호선 KTX까지도 가까이 있다. 그래서 반경 30km로 보면 위쪽으로는 오산하고 평택, 안성, 아래쪽으로는 아산, 천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평, 청주 있는데 이쪽 평택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평택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도권 근교에 있어서 그런 쪽에 좀 괜찮은 수리 부담 없이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될 정도의 어떤 컨디션 집을 찾고 있다. 그것도 매우 저렴하게. 그럼 요 집이 이제 딱이죠. 딱 잘 받고 물어줄 돈도 없고. 자, 그래서 이 물건의 정리를 하면 지금 6억이나 폭락했다. 두 번째, 매각 불허가 결정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청이 확인을 해준 셈이죠. 이 집 멀쩡한 집이다. 그죠? 세 번째, 임차인이나 뭐 물어줄 건 없어 보이니까 뭐 그 집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요번 기회에 좀 평수 괜찮고, 그리고 수도권 근교에 있는 싸고 저렴한 집 찾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어떤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